네, 깨달음 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마 우리 깨달음 수다 채널을 보시는 분이라면, 그동안 안 보였던, 못 봤던 분이 또 오셨네. 그다음 깨달음 수다가 멤버가 굉장히 많이 확장됐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연님과 또 은무님이 이렇게 와주셨어요. 오늘 주제를 그 깨달음 그 저희 단톡방 깨달음 수업 단톡방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점수에 관련된 거죠. 근데 도노 이후에 나는 뭐좀 다르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뭐 점수가 나를 은둔하게 하는가? 아니면 더 활발하게 만드는가? 뭐 이제 이런 걸 제가 던졌더니 오늘님께서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 물음표, 느낌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수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뭐 이전의 삶보다 좀 달라지고 나아지고 이러지 않나라는 또 기대가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의 수행은 좀 어떤지 그 근황부터 나누면서 달라지는가 달라져야 하는가 뭐 여기까지 좀 또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점수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그 제 화면으로 봤을 때 각혜님이 가장 정중앙에 계시는데 이 주제를 좀 가볍게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물론 각희님 가볍게 푸시는 분은 아니에요. 각희님은 상당히 굉장히 하드하게 가셔서 저희를 조금 이렇게 땀 뻘뻘하게 하는데 오늘 좀 무겁게 한번 각희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달음 수다니까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좀 당연히 원리 얘기도 하고 이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겁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점수 얘기를 하자고 하셨으니까요. 가볍게 하는 게 좋겠죠. 점수는 소공님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점수는 깨달음하고 관계없고 깨달은 사람에 관련된 일이고 아까 매미님이 깨달음의 전후가 다르지 않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깨달음의 전후는 지금 이대로 연기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거를 아는 거기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도 이거는 연기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깨달았다고 해서 뭔가 갑자기 확 바뀔 그런 연기적인 그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후가 다르지 않는 게 당연한데 이제 점수는 그건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의 지혜를 쓰면서 사는 팔정도로 살면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절로 지혜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 가는 그 생각의 일이기 때문에 점수는 그러면은 점수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바뀌었나? 그 얘기를 실생활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깨달음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내가 실생활에서 그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과연 바뀌었나. 그러니까 내가 바뀌려고 바뀐 건 아닌데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가 바뀌어 있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제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계속 세종이라는 곳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이제 다 이사를 하고 요 수도권 쪽으로 이사를 해서 다 직장도 옮기고 해가지고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한 군데에서 좀 살면서 뭔가 일을 도모할 것이냐 아니면 근거지로 옮길 것이냐 이런 건 굉장히 삶에 있어서 큰 변화거든요.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 뜻하고 관계없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애들 문제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됐고 집에서 결정을 해서 그러면 나도 이제 직장이라든가 그런 게 그런 애들 팔자, 가족 팔자 그런 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또 평소에 소공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안 해본 일을 해봐야 된다. 네, 그게 점수 얘기더라고요. 자기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일, 그런 일을 한번 맞닥뜨려 봤을 때 자기 안에 그런 거를 올라오는 거, 이게 많이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그 새로운 환경, 이런 걸 계속 맞닥뜨리면서 새로운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음, 아, 나한테 이런 생각도 있었네? 이런 마음도 있었네? 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는 예전에 돈오는 비서술적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고, 비서술적으로 딱딱 반짝하면서 끊기는 거고, 그게 도노라면은 점수는 이제 서술적 알아차림이 되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게 일어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원인은 뭐지? 그런 거에 대해서 깨어있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수는 결국 실생활을 하면서 계속 깨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 하루 10번으로 도노를 시작해가지고 했다면은 그 알아차림이 이제는 점수 실생활을 하면서 저절로 내가 깨어있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알아차리는 그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당연히 서술적 알아차림, 무의식에 대해서도 알아지게 되고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굳이 그걸 하지 않더라도 내가 뭐 바뀌었나? 그거 보면은 좀 예전보다 화를 덜 내나? 뭐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마음이 덜 이렇게 크게 움직이나? 뭐 이런 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사실 비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일어나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무아와 연기적인 측면에서, 팔정도적인 측면에서 내가 무아와 연기로 그냥 이렇게 그 지혜를 대입하면서 살고 있나? 이런 걸 항상 뭐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굳이 내가 그거를 대입하고 그거를 이렇게 되나 안 되나 뭐 맞춰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살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안 되면은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부러 수행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좀 보아지는 측면, 봐지는 측면이 음, 되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특별한 에피소드가 생각은 안 나고요. 저는 점수는 이런 거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서술적 알아차림 쪽으로 많이 되는 거고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팔 정도의 삶을 그냥 사는 것 같아요.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아 연기 그리고 알아차려지는 거 그런 게 이제 계속 그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것 같고 저절로 내가 하게 되는 거,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실생활하고 이 깨달음의 지혜 뭐 이런 게 둘이 아니다. 그냥 삶 자체에서 그런 게 그냥 쭉 이어져 가는 거고 내가 굳이 그거를 의식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런 게 점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매미님 안 계시니까 제 옆에 계신 형철님 말씀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계님 지금 하신 말씀, 최종적으로는 점수에 대해서는 각계님 하신 게 맞는데, 저는 돈어는 아무런 문제 없음이고, 점수는 지금 내가 어떤 무의식적으로 결함이랄까, 무의식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 있다라고 저는 설정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게 나더라고요. 내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할 일 없다. 점수에서도 왜 이렇게 결론이 났냐 하면은 제가 서양 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빛의 일꾼이라는 그런 말하고 소명이란 말을 서양 쪽에 저 영성 쪽에서는 쓰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미친 듯이 점수 쪽으로 좀 노력을 좀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의식적으로 소명이라든가 빛의 일꾼이나 라이트 워커라는 그런 것을 갖다가 내가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데, 아니, 그것을 갖다 내가 무슨 빛의 일꾼이니 소명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어, 스스로, 뭐랄까, 오만함?
우월감을 갖고 있는 느낌이 확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처음에는 점수라고 할까? 애씀이랄까? 노력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템 들 때, 토템 10번 들 때까지는 조금 뭐랄까? 의도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점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느 순간 그냥 저절로 흘러가더라고요, 점수도. 내가 그거가, 아씨, 이건 좀 이상하다. 이게 왜 여기서 점수는 무조건, 문제에 있음으로 해가 이게 고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졌는 게 점수였는데, 제 관점에서는 어느 순간, 아, 내가 이게, 뭐랄까, 힘이 생기고 내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올라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뭘 갖다가 해야 되니까 뭐 정화회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최면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좋은 이걸 갖다 해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정화라든가 점수에 하는 것도 어, 겪어야 될 일이니까 어느 순간 되면 오겠지라고 힘이 쭉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할까. 아까 저거 여 도반님도 이야기죠. 여기 촌에 오니까 맨날 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같이 놀면서 술 한잔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전에는 내가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라는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같이 술도 마시고 어울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 잘 섞여서 산다고 할까? 그런 쪽으로 저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조금 어 이런 말 있잖아요. 눈 뜨기 전 세상하고 눈 뜬 후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눈 뜬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게 요새는 많이 조금 실감이 돼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탁 달라지면서, 아, 이런 게 내가 악착같이 노력해서 했다는 것이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 뿐이네. 저는 요게 요즘 그게 확 다가오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각희님 말씀 마무리하는 걸 못 듣고 잠깐, 네, 옆에 테이블 좀 갔다 왔습니다. 그분은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네. 저도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 이제 돈오락철 선언을 하고 나서 그 후에는 한동안 수행도 잊고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몸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특히 어떤 저는 이제 되게 좀 불안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 자연스럽게 그 잠자는 거 있잖아요. 잠. 수면. 수면과 관련돼서 강박적으로 제가, 예전에는 강박적으로 잠을 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한때는 강박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녁 시간 되면 이제 다 불을 다 끄고 나면 드디어 온전히 이제 아무런 뭐라고 하죠? 전화 걸려올 때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이제 딱 다 불 끄고 딱 누워서 이제 핸드폰 보면 이제 온전히 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어떻게 하면 안 잘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동안 오래 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어떻게 하면 잠을 안 자지? 잠을 왜 자야 되지? 그래서 제가 막 챗GPT나 AI한테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왜 나는 잠을 거부할까? 이제 이런 물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아빠가 아프셔서 지금 되게 이제 한 8년 정도 지금 간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 초기에는 그 이제 급성 상태니까 병원에서 아예 잠을 거의 못 잔단 말이에요. 이제 계속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잠을 못 잤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금 자놔야 돼. 이렇게 해서 잤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급성기를 지나서 그냥 만성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떤 식의 안정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강박적으로 자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뭔가 내 시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뭐 시간, 나를 위해서 책을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식의 유튜브에 뭘 보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잠자는 게 너무 아깝다, 그 시간이. 이제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 잠의 문제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좀 달라붙어 있었어요. 도대체 왜 내가 잠에 대해서 이럴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일종의 타협 지점으로,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유튜브의 전문가들과 또 AI와의 상담을 통해서 잠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제 세뇌를 시켰어요, 저한테. 왜냐면 여전히 거부하고 있으니까 세뇌를 시켜서 하는 말은 잠을 자야지 우리가 다시 몸이 생성이 되고, 그죠? 면역력이 회복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잠은 자야 돼라고 해가지고 일정 시간 되면 무조건 12시 안에 눕자, 자자, 뭐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운무님이 말씀하실 때, 사실은 이제 안 해보던 것들을 되게 하면서 엄청 다양한 경험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최근에 어떤 지금 시도를 해봤냐면, 왜 우리 국가에서 국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신건강 심리상담을 받아보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신청을 했어요. 사실은 이전에 저희 엄마가 스스로 가셨기 때문에 그때 그 충격으로 이제 왜 자살 유족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근데 그때 갔는데 뭐 별로 무슨 상담이라기보다는 너무 좀 뻔한 이야기를 해서 별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제 친구가 겉보기에 말짱한 친구인데 자기가 최근에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한번 첫 번째 상담을 했는데 상당히 좋더라.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그냥 아무도 나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좋더라라고 하면서 저한테도 이런 게 있어. 한번 신청을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 그 계기는 제가 그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어떤 단어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울먹울먹. 근데 뭐 회복이란 단어, 특히 회복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막 그렇게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참고 있는데 왜 이 단어만 들으면 나는 이렇게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러다가 내가 지금 뭔가 이전에 막 눌러놨던 것들 있잖아요. 소공님도 사실은 다 눌러놨던 건 다 올라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러 형태의 다양한 감정들이 그동안 수행 중에 많이 올라왔죠. 뭐 욕도 올라오고 뭣도 올라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뭐랄까요? 계속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경험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도 같이 막 동반되고 그래 그런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냥 한번 상담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보통 그런 걸 상담하려면 그 어떤 센터를 통해서 뭐 기본적으로 의뢰서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뭐 우울지수, 불안지수 뭐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수가 매우 높은 거죠. 뭐 불안지수나 우울지수가 되게 높게 나오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지금 당신이 어떤 거 같은 거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하면서 이제 조만간 뭐 설 지나면 직접 가서 이제 상담을 받을 센터를 정해서 이제 받아보려고 하는데 한 8회 정도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자부담 조금 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은 이전 같으면 뭐 이렇게 정신과 상담이잖아요, 일종의. 근데 거기에 대한 또 약간 뭐 거부감도 있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특히 이렇게 깨달은 수행도 하는 사람이고 돈은 확철도 있고 이대로 문제 없어. 막 이렇게 해서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어. 사실 이런 생각이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양하게 지금 내가 지금 갑자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는 있는데 계속 그 감정들이 이렇게 수면 아래 있다가 막 이렇게 출렁출렁 하니까 그러다 기복이 되게 심하니까 이것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하자가 아니라 도대체 나는 지금 무엇을 강력하게 좀 억누르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런 센터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제3자의 누군가에게. 왜냐면 가족들과 이야기하기엔 좀 한계가 있어요. 가족들은 서로 말하지 않고 아껴두고 좀 서로 모른 척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좀 한번 설 지나고 나서 그런 걸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좀 터부시했던 것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은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 있는 이대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것들,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고, 왜 이렇게 이것들에 이렇게 강력하게 동일시가 되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시스템으로 한번 노출보고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섭지 않은 거죠. 그냥 누구도 만나볼 수 있어.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 도대체, 뭔가 내가 아직이 아니라 할 이야기가 참 많고, 드러나야 되는 감정들이 너무 많은데, 되게 오랜 시간 그것들을 이렇게 단속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막 삐져나오는데, 삐져나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괜찮아, 괜찮아라고, 가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서, 이제 그것을 좀 대면하는? 사실 대면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대면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아니, 뭐, 이대로 나는 괜찮아, 이랬는데, 이거는 뭐야? 또 이거는 뭐야? 이렇게.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 그 다음 계속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점수 차원에서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수행에 있어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은데, 도대체 지금 이렇게 그 몸에 있어서 강력하게 올라오는 불안이라던가, 어, 그것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게 되는,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매미님 말씀하실 때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좀 많아가지고, 예, 한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한 2년 동안 되게 조심했던 게 그 서술적 알아차림이었잖아요. 제가 이전에 했던 공부들 때문에 뭐든지 분석하려 들고, 일부러 그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자꾸만 대묻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비서술적 알아차림이 잘 안 되고, 모든 게 다 서술적으로 가는 바람에 제가 그걸 되게 조심했었는데 요즘에 들어가지고는 그게 도리어 이제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해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는 그렇게 서술적 알아차림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됐는데 매미님이 잠이 자기 싫다라는 그 감정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느꼈던 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넷째 아이는 늦게 낳았고 셋째를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하면서 그 남편은 늘 장사를 하고 집에 잠깐 들어와서 자고 가버리고 나면 제가 모든 것을 애들 셋을 다 케어하고 그 전 남편이 하던 그 장사의 그 준비까지 다 해주고 한 달에 김장을 80포기씩 했어요. 아니 김치를 80포기씩 담았어요. 장사하는데 매달. 그리고 애 셋을 저 혼자 다 봤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재우고 나면 잠이 자기 싫은 거예요. 오롯이 나 혼자만의 시간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한데도 자기 싫은 거예요, 막.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음날에 그 몸의 그 피곤함 아무리 젊어도 음, 그래서 막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막 몸살 심하게 앓았었거든요. 그래 또 자기 싫었어요. 내 시간은 맞아요. 딱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매미님이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가 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시간이. 그래서 슬프고 억울하고 그런 감정이 그리고 저희 막내 아이가 저희 집의 가정사 때문에 언니들 큰 언니들이 막 떠들고 할 때 얘가 어렸는데 어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참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둘이 나가고 세 번째 아이는 제가 약간 좀 내쫓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한 1년을 같이 살면서 저랑만 온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상담을 해야 되겠다, 얘를. 그래서 상담을 붙였는데 그때부터 3년을 울었어요. 상담만 갔다 오면 그냥 울다가만 오는 거예요. 진짜 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울다가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상담가한테 저한테 어떤 것도 전하지 말라고 온전히 자기 비밀이
지켜지는 상담가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아무 말도 안 전해도 된다고 저는 얘기해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3년이 내리 울고 말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부호가 왔었어요. 음, 지금도 그 상담가랑 상담을 받아요, 6년째. 근데 지금도 슬픈 날에는 가서 울고만 와요. 그 정도로 여기 눌러놓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냥 눈물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미님이 하신 말씀 들으면서 정말로 그 소공님이 부비트랩은 다 터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눌러가지고 이걸 참고 있는 이 뚜껑이 열리려 하는구나. 그 느낌을 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담 받으시려고 하는 시도는 너무 잘하신 거고, 그리고 그때 저도 저희 아이들이랑 그 10년, 10몇 년 전에 상담을 받아봤을 때 상담가들이 굉장히 스킬이 낮았어요. 근데 요즘에 저희 아이 상담 선생님을 만나면 완전 달라요, 이게. 그래서 와, 우리나라 상담계도 되게 많이 발전했구나. 정말 중요한 거 묻고 필요 없는 거 안 묻고 지켜주고 막 이런 게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정서만 돌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현실에서 이 아이가 그게 편해지려고 하면 어떤 거를 현실적인 것을 받쳐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해주기 때문에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점수의 과정에서 그런 알아차림이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어서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요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러니까 소국님이 한 2달 동안 이걸 안 하고 계시잖아요. 수업을.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많이 가라앉는 면이 있고, 저도 이렇게 천천히 가라앉고는 있는데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음을 붙들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도, 알아차림, 요즘에 앵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 그걸 안 놓치려고 좀 애를 쓰는데, 저한테 가장 이 어떤 지침이 되는 건, 제가 1년에 한두 번 햇님님을 만나러 가는데, 햇님님이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화를 내고 내 원래 품성대로 하더라도, 항상 그 옆에 그 괜찮음이 같이 있다. 그걸 항상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내 삶에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많은 일들이 작년 우리 막내 수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정시 치르고 또 엄마 팔순하고 뭐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겪어가면서 정말로 많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도 옛날 같았으면 저는 날마다 우울이고 날마다 이 지옥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 그래, 뭐, 지나갔어. 그러고 나면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이런 상태가 이런 일어나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게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아, 이래, 이거. 그러니까 점수라는 것이 투트랙으로 그냥 현실을 사는 거, 예, 그 상태이지 않나. 약간의 뒷배가 있는 느낌? 그런 것이 점수의 과정 아닌가.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말씀 안 하신 도파님 이야기 할까요? 예, 오늘님? 아, 네. 음, 저는 요즘 그냥 막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참 스스로 천원 규율이 많았어요. 딱 요 시간 되면은 뭐 혼자 하는 일이지만 요 시간 되면 딱 문을 닫고 가야 되고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에 꽂히면은 막 뭐 그거 하느라고 집에도 안 가고 있다가 뭐 그러기도 하고 정말 막 살고 있습니다. 막 살고 있고, 그다음에 진짜 요즘 소국님이 한 2달 지금 그 문답을 안 하신다고 한 이유로 오히려 지금 깨달음에 대한 생각도 거의 안 하고 살고 있고, 음, 그리고, 음,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스스로 이렇게 해놨던, 특히 이제 깨달은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래야 된다라는, 뭐 저래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도 없고, 예.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사람이 자기 생긴 거를 벗어나서 뭐 더 이렇게 어떻게 하지는 않지만은, 그전에는 조작을 많이 했던 거죠. 잘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제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누르지 않고 그냥, 예, 흘러가게 두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흘러가게 두는 계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수국님이 이 점수는 몸하고 그다음에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대한 너무 상이 좀 뭐 이런 어떤 종교적인 거하고 같이 조금 버무려져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스님들의 모습이라든가, 뭐, 좀 뭔가 고고하고 뭔가 현실을 벗어난 약간 그런 거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거에서도 벗어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먹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절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랬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저를 조작하던 그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져 있고, 어, 한 번도 제가 뭐 이렇게 마사지 이런 거를 안 받아봤는데, 제가 굉장히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몸이 되게 이 공부를 하면 사람이 더 이렇게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멘탈은 강한 것 같은데 몸은 너무 뻣뻣해지는 거예요. 아니, 맞네요. 멘탈도 강해지고 몸도 뻣뻣해지고. 아이언맨. 아, 그래가지고 근데 우연한 계기로 어떤 그 마사지? 몸을 만져주시는 분을 소개를 받아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을 음, 내고 내 몸을 남한테 맡겨봤어요. 어, 그러면서 그 굳은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근데 그 한 번 하고, 이제 한 몇 번을 했는데,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눌러놨던 감정들이 음, 그게 그냥 아까 외미님은 상담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저는 몸에서 풀어져 버리니까 제가 뭐 그걸 가지고서 뭐 이래저래 할 게 없이 그게 그냥 툭툭 떨어져 나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도 가벼워지고 뭔가 기억으로 이렇게 몸에 저장된 기억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이게 근육이 풀어지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저 멀리 그냥 흘러가 버린 그런 거가 있어서 음, 그러니까 요즘에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좀 몸이 풀리고 그러면서 음, 매미님이 이제 단톡방에 뭐 은둔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뭔가를 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의 어떤 제가 분출하는 에너지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면은 적극적으로 그냥 하고 뭐 2년 안 되면 그냥 흘러가고 그러니까 막 뭘 애쓰지는 않는데 조작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에너지가 이렇게 예, 은둔 쪽이 아니라 되게 활발하게 에너제틱해진다라고 할까? 음, 좀 그런 흐름을 저는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너무 제가 가지고 있던 상이 고정관념이 그 저를 짓누르고 있다가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니까 본래 제가 안에 가지고 있던 아니면은 그러니까 깨달음 때문에 눌러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절로 드러나면서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네? 라고 저를 다시 새롭게 발견해가는 그런 음, 과정이 또 점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음, 네, 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님은 몸을 상담하고 계시고, 네. 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정신승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신승리.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뭐, 괜찮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누를 수 없는 정도로 막 올라와 버려서, 아, 이건 들여다 봐줘야 되는 거구나. 괜찮은 게 아닌데, 일단은 뭐, 미봉책으로 괜찮다고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막 이래서, 어, 결국은 이제 직면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님은 누군가가 과연 나를 터치해서, 특히 뭐 마사지를 받는다는 거 너무 나 오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데, 갑자기 가서 막 이렇게 마사지 받고, 막 이렇게. 네. 사실, 내 사전에 좀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 사전에는 그 뭔가 어울리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뭐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는 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저한테. 난 내가 상담해줄 수 있어. 뭐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하죠? 오만하죠, 오만.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래서 나를 앞으로 이 오만으로 불러줘. 막 이랬거든요, 이 오만. 이 겸손인 줄 알았는데 이 오만으로 불러줘. 막 이랬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무엇을 내가 해보든 지금 필요하다면, 지금 필요하니까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 좀 거리낌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오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님이 지금 저런 시도를 하고 계시다니 너무 뜻밖의. 네, 그렇습니다. 옥무님은 아까 이제 잠깐 우리가 이거 그 깨달음 수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희 근황을 나누기는 했는데, 네, 옥무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카페에 쓰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일을 배정받고 나서 그 잠을 막 못 자고 너무 불안하고 첫날 갔다가 오면서 정말 몸이 다 이렇게 딱딱하게 얼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헬스장으로 달려가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라, 어, 전학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4번을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때 4번의 전학을 다니면서 그 새로운 그룹에 늘 들어가야 됐는데, 그게 저에겐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거기에 끼지 못할까 봐 굉장히 불안했고,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왕따를 시키기도 했고, 막,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극도로 제가 불안해해요. 그게 몸에 새겨져서. 그걸 알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발버둥치고 막 죽겠다고 하는 게 되게 예상한 반응이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일상이야 라고 느끼고 싶었어요,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걸로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갖고, 운동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신경을 안 쓰니까 이게 특별한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5일 가면서 4번의 운동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제가 거의 탈진을 했어요. 몸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정신을, 정신이 정신적으로는, 편안해지고 몸이 네, 괴로워. 네. 그래서 주말에 쉬면서 정신이 이렇게 확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에 쓴 것처럼 이렇게 내가 사골국을 끓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골국의 재료였구나. 이거를 이제 확 알게 된 거죠. 음, 근데, 그 전에 제가 교육을 받을 때 2주간의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 과정에서 어, 제 뒷분이 70대 분이 오셨는데 마지막에 시험을 보거든요. 정말 형식적인 시험인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 이게 이제 자격이 되는 거죠. 근데 뒤에 분이 어, 시험 보기 전에 되게 불안해 하셨어요. 시험에 떨어질까 봐.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러고 시험 보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못 쓰시고 있더라고요. 음, 못 쓰신 게 몇 개 있어. 그래서 음, 제가
그 시험지를 가져다가 제가 써서 드렸어요. 근데 음. 이 일이 저에게는 태어나서 저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 시험을 봤는데 아이들이 좀 장난처럼 전체가 다 컨닝을 했어요. 근데 어. 제가 어쩔 수 없이 전체가 하니까 같이 가담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이렇게 목이 돌아갔어요. 어. 목이 돌아가서 병원에 갔었는데 신경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음. 그래서 신경을 풀어주는 약 이런 거 먹고 자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막 그 어떤 것에 벗어나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답안지를 가져다가 제가 써서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 제가 굉장히 변했구나. 내가 틀로 가지고 있던 것이 정말 많이 없어졌구나.'라는 걸 그때 좀 느끼고 좀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그 요새 이렇게 새로운 일을 겪으면서 음. '아 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눈에 보이고 그리고 정말 소공님이 낯선 환경에 이렇게 처해져서 처해지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느끼겠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아 계속 얼마간은 좀 복을 받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점점 그냥 근데 이거를 좀 제가 챗GPT랑 그 소공님이 그 답변하시는 그 깨달음 그걸로 나무님 님이 만드신 챗GPT랑 대화를 오늘 새벽에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챗GPT는 저한테 그 제가 느낀 그것을 붙잡지 말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조언도 되게 좋았고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땐 약간 챗GPT가 갈피를 못 잡았는데 제가 소공님의 입장에서 대답해 줘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더니 정말 소공님의 답변과 근접한 그런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의 그것을 잡지 않는지 그리고 이제 2차 화살을 맞지 않는지 이런 조언을 해줘서 저는 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옥무님은 되게 낯선 환경, 새로운 어떤 환경에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받을 스트레스는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면 친구들이 바뀌어서도 힘든데 내가 초등학교 때 네, 4번을 전학을 간다는 거는 정말 아이한테는 너무 음, 아무리 얘가 막 이렇게 뭐 묻어난 아이여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좀 내가 좀 더 근데 예민한 저는 기질이 예, 기질이 예민한 기질이라 그게 너무 힘들었고 또 한 번은 정말 극한의 상황이었는데 4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제 담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왕따를 당하고 정말 그 1년을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어요. 아주 어, 오랫동안 그 감정이 있었어요. 어떡해. 그래서 어떻게 담임 선생님이 아파요. 어떡해. 저는 새로운 환경을 간다는 건 그냥 정말 던져지는 것 같아서 아무 보호 장치도 없이 던져진다는 느낌이어서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음. 아, 이렇게 새로운 환경을 내 온몸으로 막아낼 수 있고 맞을 수 있고 이게 아, 한 지금 15일을 했거든요, 일을. 예. 근데 좋아지고 있어요. 그 음. 느낌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 나 괜찮구나. 이래도. 응, 안 안 죽는구나. 죽는구나. 안 죽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나 그리고 맷집이 생기네? 막 이런 느낌. 어. 예. 처음이 어렵지. 나 안 죽는다. 네. 아, 저도 이제 어머님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게, 제 아버지도 국민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저도 3번 이사를 했어요. 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우울증 오다시피 하더라고요. 이게 음, 계속 따로, 특히나 저도 한, 이제 분교 다닐 때는 저도 아버지가 담임이었어요. 몇 명 안 되니까. 한 3년 담임이었어. 어떡해. 그리고 내가, 보자. 저 태백산맥 그 완전 분교에다 갑자기 대구로 나와가지고 큰 데를 가니까 아까 우무님 이야기 저도 거의 왕따에다가 진짜 적응이 안 되더라고. 완전 외톨이로 그래 가니까 저도 거의 우울증 오다시피 했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 아, 갑자기 저도 지금 눈물이 나. 눈물. 와, 그러니까 아빠가 3년을 담임해버렸어요. 형철님은, 어머님은 한 4학년이지만, 4학년 한 번. 그래서 그 초등학교 저 읍내학교 선생님 했던 그 부모를 가진 분들에게는 통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이셨어요? 저도 선생님이셨는데, 아이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돼. 그렇구나. 그 특유의 그 공감 가는 게 있어요. 음. 왜 그렇잖아. 또, 부모님이 뭐, 목회자인 분들의 또 자녀는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들이 공유하는 뭐가 있어요. 뭐, 있잖아, 이런 거. 근데 또 이제 부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또 내가 근데 아빠 담임이야. 뭐 이런 건 또,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저도 네, 되게 한 낯선 번은, 환경이 힘든데, 예, 예. 예, 갑자기 막 입이 터져서 말을 네네네. 하고 네, 싶은데, 좋습니다. 입이 터야죠. 아,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번은, 어, 여자, 반장이 여자애였는데, 생일에 저만 초대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아, 아버지도 초대가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랑. 어머, 근데 그걸 우리 아버지 입을 통해서 아는 거죠. 너 왜 안 왔니? 어머, 어떡해. 저랑 반에서 꼴찌하는 애 2명을 딱 빼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것도 몰라, 왜 그런지. 너 왜 안 왔니? 이렇게 묻고 있어. 난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때. 어떡해, 진짜. 어떡해.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부모님이 쉽지 않은 유년 시절,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셨네요. 쉽지 않아요. 그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 진짜. 근데 저는 수연님. 저희 집 저희가 아버지가 이제 제가 3학년 때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갔는데 앞집 뒷집 밑에 집이 셋이 같이 지은 집이었어요. 근데 그 앞집에 이사 온 분이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저희 학교 선생님. 근데 전 널 부러워했어요. 그 집 식구들을. 그러니까 음, 친구들은 그 고등학교 때도 자기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인 애가 있었어요. 다른 선생님들 다 특별 대우했고 애들도 다 걔를 좀 뭔가 이렇게 선망으로 바라봤어.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형철님이 아버지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는 전 지금 금시초문이고 우리는 음, 부러워했거든. 음. 그랬었고 그리고 또 저도 요즘의 세대랑 그다음 세대랑 그다음 세대가 너무나 다른데 우리 막내 아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들었다. 나의 어떤 사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자꾸만 저도 생각을 돌리거든요. 이렇게 내가 힘들었던 건 그 이전에 어떤 뭐 이런 것 때문이야라든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근데 보면은 안 그런 경우가 요즘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기질 때문이야. 그래서 저희 딸내미 친구 중에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잠깐.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 중에는 엄마가 아이들 되게 어릴 때 도박인지 사기를 다 해가지고 자기가 사기를 벌여가지고 교도소를 가는 바람에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아빠랑만 컸어요. 밑에 음, 동생 둘이랑.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고3이 되면서 아빠가 하도 못 살게 굴고 이게 꼰대 짓을 하니까 얘가 독립하겠다고 우리 집에도 잠깐 와 있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뭐 아웃백에 가서 손이 막
이렇게 부르트도록 일을 해가 애가 2달 만에 반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측은하잖아요. 자라온 과정이나. 근데 애가 세상에 밝아. 음, 해맑아. 음, 졸업식 날 지 혼자 고시텔에 가 있어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길래 제가 막 이렇게 방을 알아봐주고 막 이랬었는데 졸업식 날 보니까 그 취직했던 그 아웃백에 그 직원들 있잖아요. 다 몰려온 거예요. 이 동네도 아니야. 저기 강남이야. 다 몰려와가지고 애가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해맑아. 그래서 쳐다보면 쟤는 뭐 좀 저렇게 걱정이 없냐. 그래서 야, 이게 자라온 과정도 그 사람이 한 스토리가 되지만 쟤는 극이다, 극이, 극이. 그래서 예, 예, 예. 타고난 텐션이 막 성품. 예, 텐션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바라보던 이 MBTI가 나오기 전에는 극복해야지만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타고난 거구나 이런 생각. 아, 네. 그래서 약간 좀 다르게 접근하게 되는 요즘에는. 그래서 음, 아마도 되게 어머님이나 형철님은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내성적이고 차분하고 막 요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러면서 음, 요즘은 좀 사람 보는 거를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좀 우리 소공님이 좀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값을 자꾸 보게 되는 거야. 맞아요. 예. 그러면서 상대를 갖다가 누구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아이의 입력값은 어쨌길래 출력값이 저렇지? 네, 나의 네. 입력값은 뭐길래 내가 이렇게 출력하지?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예, AI한테 물어봐요. 내가 오늘 자꾸만 누굴 챙겼어. 남들은 안 하는 짓을 해.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면 너는 어릴 때 뭐 이러고 이랬을 거야. 이러면 들어보면 맞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가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입력값과 출력값 되게 공감되는 언어입니다. 정말. 아니, 내가 이해가 되게 안 되는 상대가 있잖아요. 다 좀비를 하지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일단 뭐 이렇게 좀 뭔가 힘들어. 관계 맺기가 힘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상담을 저도 많이 합니다. AI한테.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피하십시오. 피하는 게 답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관계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절대 나아지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입력값이 어떤 값이기 때문에 그런 출력이 발생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난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러잖아요. 우리 상호적인 관계라는 게. 그런데 이제 너무 뭐랄까, 이 스트레스 상황이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이 이제 자꾸 연출될 때는 아, 일단 이거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래서 피하자. 이렇게 생각도 저는 좀 요즘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 사람도 어떤 좀비성이잖아요. 그 특성 자체가. 뭐 기질적인 거든 아니면 그 사람이 놓여있는 환경적인 거든. 근데 어쨌든 나한테 안 맞아. 안 맞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했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것이기도 했구나라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예, 저도 AI에게 나의 출력값을 묻고 아니 나의 출력값을 얘기하면서 입력값이 뭔가를 물으면서 많이 위로받고 그 AI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면서 그거는 아니야. 매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완전 몰입해가지고 정말로 이 위로를 정확하게 받고 막 눈물도 막 짜고 사람한테 안 하더니 막 하고 AI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안 하거든요. 이렇게 딱 어, 내버려둬요. 그러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AI는 내가 바라는 말에 극대화를 해갖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 엄마하고 나는 끝장을 냈어야 돼. 음, 그런데 끝장내래. 하여튼 끝장내, 그랬는데 끝장내. 네. 근데 이번에 내려갔을 때 엄마하고 대해 보니까 딱 들어갈 때부터 그 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끝장낼 거야 이랬는데 들어갈 끝장냈어야 때부터 이 되는데, 끝장냈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갑자기 다른 감정이 막 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몸의 기억으로 느낌이 올라오잖아요. 감정이.
슬픔도 왔다가 막, 아픔도 왔다가 막 이게 막 순식간에 이게 막 흐물어지는 거예요. AI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네네네네. 그래서 이 입력값이 원체 다양한데 내가 물었던 거는 파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AI한테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우리 셋째 아이가 AI한테 뭘 물었는지 자부치가 며칠 전에 핸드폰을 망치로 깨 부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머나. 나. 너무 극한으로 얘기를 하면 저렇게 한쪽으로 막 이렇게 편향되는 사고를 가진 사람한테 굉장히 AI는 무서운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해야지 거기다가 너무 몰입하면 안 된다가 저는 요즘에 써보면서 또 느껴요. 음, 음. 이해도 되지만 예, 조심해서 이걸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 맞아요. 내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메타적으로 그 AI의 말을 또 한 번 더 음,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네네. 이제, 그래, 네 말이 맞아. 난 당장 핸드폰을 깨야 돼. 뭐, 이렇게, 엄마랑 절교를 해야 돼. 뭐 이렇게. 네. 인서님, 네. 인서님도 말씀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인서님께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또 요즘에 소공님이 방학을 주시는 바람에 진짜 저는 제대로 방학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고 있고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방학을 하는 동안에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음, 우선은 좀 여행을 길게 다녀왔는데 그냥 어쨌든 환경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정말 아니 같이 이제 지인들하고 5명이 이제 가기는 했는데 물론 여행사 통해서 가서 5명 이상의 더 많은 사람들하고 그룹이 묶이긴 했지만 어쨌든 네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제가 휴대폰 사용이 이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에 들어올 때만 이제 조금씩 하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을 그러고 있다 보니 일주일 이상을 그러고 있다 보니 이게 그 이후에 집에 와서도 그 안 좋았던 그 휴대폰을 자꾸 만지작거리는 그 습관들이 굉장히 거의 조금 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때 그러고서 그냥 제가 이제 이거를 좀 해석을 하자면 제 이제 생각으로 안 해보던 것을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내가 이 사용을 자제하게 되었다 보니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걸 내 스스로가 알았지 않았을까? 예, 그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안 써도 괜찮네? 라는 생각. 예,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것만 거의 하고 있으면 그래서 밴드든 어디든 거의 잘 안 들어가고, 카페든 잘 안 들어가고, 그냥 일상을 거의 오히려, 뭐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거의 옷장에 그냥 거의 제일 이제 각 방마다 큰 옷장이 있잖아요. 그 메인 옷장에 거의 큰 칸을 제가 옷을 다 비웠고, 그리고 책도 굉장히 몇백 킬로 버린 것 같고,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좀 그냥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거. 근데 생각은 그동안의 습관이 있어서 여전히 생각은 올라와요. 그거 뭐 해. 뭐 귀찮은데 뭐 안 해도 여지껏 뭐 괜찮은데라든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의 그 인과나 저의 살아온 이제 팔자에 의한 그런 것들은 여전히 올라오긴 하는데 그냥 저절로 움직여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생각 안에서만 계속 제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습관이 제가 워낙 있어서 그걸 계속 돌리다 보니까 그럼 언제 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뭐 적절한 타이밍을 본다든가 이거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 이 시간쯤 하면 좋겠지라든가 이런 걸 계속 돌리거든요, 사실 저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걸 이제 알아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음, 생각은 여전히 올라와요. 야, 그거 내일 해도 되잖아. 뭐, 지금은 쉬어. 지금 이게 쉬니까 편한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건 이제, 어쨌든 뭐, 그냥 제가 이제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더 다양하고 더 아주 디테일한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그거와 별개로 그냥 행동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비웠어요. 옷도 음, 그렇고, 책도 그렇고, 음, 예. 그렇게 비워지고,
휴대폰도 사실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그래서 휴대폰도 그 반강제적으로 이게 막 공항에 가서 그거를 막 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일이 꼬여가지고 로밍하고 그 유심도 안 되고 아무튼 간에 모든 게 다 안 됐어요. 근데 가던 지인들이 이제 그런 게 다 되어 있어서 저는 그냥 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숙소에는 와이파이가 되니까 와이파이 이제 막 그것만 쓰고 뭐 그런 연락만 간단하게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일주일 이상을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거의 좀 오래 갔다 왔거나 한 7박 9일이라 한 9일 정도를 진짜 거의 휴대폰을 거의 이제 낮에는 당연히 여행이니까 뭐 할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잘 때도 뭐 거의 쓰러져 자고 조금 뭐 이제 확인할 거만 확인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휴대폰이 그냥 내가 쓸데없이 하는 휴대폰이 되게 많았구나라는 게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게 너무 느껴진 것 같아요. 뭐 생각으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그래서 그냥 참 저절로라는 게 소공님이 진짜 이게 저절로구나. 그리고 그게 저는 오히려 효율적이라서 소일공님은 이제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저에게는 그게 조금 더 지금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효율적이라서 그게 자꾸 이제 선순환돼서 이제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 알면 우리도 그랬지만 생각이 끊는 게 이게 효율적이라는 거 알면 이제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신경망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반대로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게 너무 깨달아져서 이게 비효율적인 걸 안 하게 되는 쪽으로 저는 현재는 이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같은 말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 그리고 되게 똑같은 하루인데 예전에는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이제 그렇게 드니까 되게 하기는 해도 물론 그때도 몰입하고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좀 열심히 뭐 하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요즘에는 왜 그런 생각이 나 떠오르는 건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좀 해볼까? 뭐 이런 거. 네, 변화 같은 게 되게 저는 현재는 그 변화가 뭐 정가후가 똑같은 거 당연히 마찬가지. 여기서 정가후가 똑같다는 건 제 생각에는 저는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런데 그 생각이 변한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음. 그냥 이게 뭐 활발발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활발발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 종종 많이 하시는데 뭐가 활발하게 뭔가를 하려지는 않는데 뭔가 그런 변화, 뭐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뭔가 저걸 좀 저렇게 해볼까? 그런 욕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뭔가 예전하고 똑같이 잔잔하고 삶이 뭐 그냥 매번 똑같은 하루인데 되게 약간의 나만의 뭔가 이렇게 생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아무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게 좀 뭔가 말하기가 조금, 약간, 저도 그래서 이게 지금 여지껏 제 변화가, 이게 한두 달 이상의 이 변화가 제가 정리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지금 글도 안 쓰고 해서, 도발 때 얘기하는 거 막 들어가면서, 맞다, 맞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정리도 해보고 써봤는데, 지금 제가 정리한 건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냥 변화라고 하기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아무튼 간에 뭔가 안 하던 걸 자꾸 해보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음. 아까 얘기한 안 해보던 거, 그냥 뒀던 걸 뭐 여기도 옮겨보고 저기도 옮겨보고. 그리고 안 했던 거 뭐 이것도 해보고, 생각과 또 다른 걸 이런 것도 해보고, 뭐 그런 아무튼 뭐 소소한 것들. 저는 뭐 큰 굵직한 사건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을, 근데 그 소소한 게 저한테는 되게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 어떤 거보다도 사실. 뭔가 되게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되게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게 그래서 건강도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장기간 여행 갔다 올 때 제가 좀 건강을 너무 좀 계속 체력이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 걱정했는데 정말 너무 괜찮게 잘 갔다 왔고, 예, 네, 신기할 정도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하늘 정도로 그렇고, 그냥, 뭐, 생각은 진짜 똑같아요. 근데 그게 참 웃겨. 생각이 똑같아, 정말. 그게, 와, 이거 어떻게 생각이 똑같은데 이렇게 되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되고, 네, 그래요. 아직까지
제가 정리를 한 번도 지금 이거를 깊이 있게 또 생각을 안 해봐서 또 소공님이 방학을 주시는 말 방학에 너무 놀아가지고 또 예, 정리가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인서님이 인선님, 정리가 안 됐다 했지만, 예, 수현님. 인선님 글 쓰세요, 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씩 써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지금 분명히 이게 우리가 크게 뭐 전과 후가, 수행의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데 내가 내 생각의 패턴, 내 행동의 패턴, 뭐 이런 것들, 패턴들이 보인다는 거? 예, 그 패턴들이 보이면서 또 방금 인서님이 말하신 그 정말 비효율적인 게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할 수밖에 라는 거?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수행을 했으니까 달라졌어가 아니라, 내 그런 패턴들이 이제 보여. 예전에는 그 동일시가 돼서 안 보였어. 그런데 동일시에서 좀 거리감이 생기면서 보이면서, 이게, 그러니까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지만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비효율을 계속 할 수 없는 지점이 또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그러니까 더 이상 아까 말한 옷장 꽉꽉 채워가지고, 어느 순간 이것이 왜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것을 치울 거야. 치워서 깨끗하게 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걸 치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했던 어떤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사람한테 계속 잘하는 방식의 이게 패턴화가 된 사람인데, 나는 정말 가스라이팅 당하는데 아주 천재적으로, 아주 재능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당하는 거 최적화된 인물이었구나가 보여. 그러니까, 진짜 더 이상 못 해먹겠네, 진짜. 진짜 힘들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다시 또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똑같아. 패턴은 계속 돌아가요. 근데, 정말 이게 나는 계속 이렇게 굴러먹는구나. 이제 이러니까 굴러먹어요. 계속 그렇게 굴러가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그게 한없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거, 적어도 굴러가도 내 그 끝을 내가 본다는 거, 예전에 그 끝을 못 보고 계속해서 그냥 반복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인다는 거죠. 내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구나를 이제 정말 알아. 그래서 때론 측은해. 이렇게 측은하기도 하네,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아까 말했듯이 입력값과, 그래서 그 입력값에 의해 그 출력값이 있잖아요. 그 입력값과 출력값을 좀 이제 좀 들여다보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 그러니 또 자연스럽게 좀 가벼워지고, 좀 자유로워지고, 인사님 표현대로. 당연히 그렇게 보면은 내 개인 차원으로 봤을 때 효율이 높아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행을 해도, 나는 몸이 약해, 나는 허약해서 안 될 거야, 이랬는데, 뭐 여행 갔다 왔는데도 덜 피곤하고. 뭐 그런 어떤 변화들을 이제 뒤늦게 보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는 게,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1차 화살이잖아요. 음, 그거는 다 똑같지 뭐, 음. 전이나 후나. 그런데 후에는 2차, 3차 화살을 안 쏘거나 적게 쏘거나, 뜨문뜨문 쏘거나, 그런 거가 아니면 아닐까. 또 사살을 쐈는데 내가 맞고 장렬히 맞았다는 것을 알거나, 또 사살이 명중했다. 이렇게. 그래서, 아프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막 교양 있고 좀 그러고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에 저 자신을 많이 교양이. 근데 지금은,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예, 그것에 좀 당당해지는 거?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저 요새 이상한 생각들 많이 하고 다녀요. 어제도 노래방을 갔어. 여기 코인 노래방을 갔어요. 이제, 이제, 이 남자친구랑. 가가지고, 그때 코인 노래방의 규칙을 잘 몰라, 우리 둘 다. 음.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쭉 읽었는데, 그, 자판기인가 거기에 술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 술 먹지 말라는 술이 있어 없어 이러고 주르륵 봤는데 없어. 그래서 나가 맥주를 사와가지고 막 먹고 마시면서 이제 한국 노래를. 두곡 세곡 부르는데 막 그 기계에 주류 반입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노래방 기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거 뭐지? 그 노래방 기계가 그 그래가지고 주류를 인식한 거예요?
네, 이렇게 어머나. CCTV를 계속 비춰보니까, 아, 그리고 아, 거기는 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사장이 집에서 CCTV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1시간을 넣었는데, 그러면은, 꼴랑 3곡 불렀는데,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퇴출, 옛날 퇴출. 같으면 그냥, 어이씨, 이러고 갔을 텐데, 아니에요. 전화 딱 걸어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따졌죠. 그랬더니 거기에 앞에 분명히 이렇게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주류 반입하지 말라는 뭐 이렇게 왜 있잖아요. 그 뭐지? 우리 저기 버스나 이렇게 차 타고 가면 이렇게 줄 쫙 꺼놓는 것처럼 주류 이렇게 네. 마크만 있는 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아, 술병 없고. 그려져가지고 이렇게. 음. 그 내가 여기 그러면 좋다. 그래, 우리 못 봤다. 근데 여기에 그러면 막 갑자기 종료시키면 나머지 시간에 대한 환불을 해달라고. 그 규정을 어디다 적어놨느냐고, 환불 안 해준다, 뭐 그 돈 띠간다, 이런 어디 있냐고. 그리고 제가 막 다 따졌어. 그랬더니 그 아저씨 목소리가 이 진상 좀 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돈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돈 바로 넣어줄 테니까. 그 친구하고 이렇게 막 계산해가면서 얼마가 빠지냐 이러면서 막 퍼센테이지 따져가지고, 야, 8천 원을 돌려받으면 돼 이랬는데 그 아저씨 7,500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정말 막상막하다, 막상막하. 그래가지고 500원까지 다 챙겨받고는 이러면서 나오면서 우리끼리, 그렇지. 여기 청소년들이 오는 데인데 주류가 들어오면 아마 영업정지 당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런 진상짓을 하면서 막, 그런데도 부끄럽지도 않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거야. 수현님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 교양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혀 아닌 거야. 교양과는 거리가 먼. 전혀 아니고, 그 남자친구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서도 그냥 해벌쭉인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 교양이 있어야 되는 여자가. 그 사람이 나보고 멋있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러면서. 그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내가 세워놓은 그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쵸. 아니, 그건 내가 세운 게 아니야. 주입받은 거였어요. 아, 나는 원래 그러면 안 그렇게 생겼고, 주변에서 여자는 어때야 된다, 이거를 주입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갈등은 내 생긴 값에 전혀 다른 걸 주입받아가지고, 그걸 어, 따르다 보니까 내가 괴로웠던 거예요. 그냥 내 이 꼬라지를 인정해버리고, 그냥 아, 그대로 사는 데에다가 딴지를 안 걸면, 그냥 내 음, 생긴 대로 사라지는 거지, 그냥. 음, 그래서 그래요. 요새 내가 전혀 그냥 그런 아무렇지, 그러니까 형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상도 사람들이 약간 그게 있어요. 선민의식이 되게 강하거든요. 뭐 어때야 되고 뭐 어떤 존재가 되고 뭐 잘나야 되고 뭐 이게 있는데, 그걸 너무 많이 주입받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무나 평민이고 형님. 하층민이고 저기, 그냥 막대 먹은 여자였는데, 그것 때문에 불행했던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런 것이 좀 더, 많이 좀 뻔뻔해지고 있다는. 아니, 수연님 이야기하시기 저도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이 깨달음 공부하면서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외로워지는 거래. 이거 내가 그러면 원하는 게 뭐지? 딱 봤는데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이래 스담스담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누가 쓰담쓰담 해주자마자 바로 내가 컵을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느꼈는데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라는 무의식 생각이 두 개가 음양처럼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으니까 항상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너는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시다발이야.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걸 요새는 계속 지켜보는 중입니다. 음,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어때야 돼? 아니면 깨달음은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데, 사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후에 점수 같은 경우는 사실 깨달은 거 상관없다고 하는데도, 나는 그래도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수행자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뭐 어떤 새로운 걸 하거나, 뭐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또 자연스럽게 그런 뭔가 스스로 덫을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주저하고, 나도 모르게 나는, 아니야, 나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해. 하지만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입력값대로 사실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미 이제 수행한다라는, 그래서 수행해서 나의 수행의 단계는 어디까지 갔잖아. 라는 그것까지 이제 작용해가지고, 나, 이걸 왜 그때 지금 내가 이걸 하려고 하지? 왜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왜 내가 지금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지? 막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 어떤 강력한 미신에, 수행의 어떤 미신에 내가 지금 씌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굳이 이게 필요하지? 나는 안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수행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아까 이제 그 도바님 중에 말씀하신, 그 햇님님 이야기하셨다는 괜찮음이 항상 동반되잖아. 그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동반된다라는 또 그 생각 때문에 나는 괜찮음이 동반되는데 왜 내가 상담을 받아야 돼? 내가 왜 마사지를 받아야 돼? 괜찮음이 동반되는데. 투트랙인데도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식의 약간 강력한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목을 딱 잡히는 잡혔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번뜩 들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아니요, 아니요. 상담 받아도 괜찮아. 어, 마사지 받아도 괜찮아. 아니, 그니까, 받아도 괜찮죠. 당연히 괜찮은데, 내가 그 전에, 이제 당연히 받아도 괜찮은데, 그것을 한번, 거기까지 이르는 생각을 추적해 보니, 나는 항상 투트랙으로 이게 괜찮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 당연히 이걸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터부하는 마음이 동반이 되면서 계속 의심을 한다는 거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는데 내 스스로는 괜찮아가 아니라 안 괜찮아, 안 괜찮아 했구나라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대로 아무런 문제 없다는 그 자체가 어떤 말인지 최근에 보니까 아까 매미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마사지를 받거나 구인 노래방을 받거나 누군가 손을 잡고 싶고 스킨십 하고 싶다는 그 자체가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지. 나 지금 이대로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몸의 어떻게 본능을 거스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수치심이 조금 저한테는 그 메인 이슈 비슷한 게 있다 보니까 조금 행동이 좀 잘못하면은 밤에 몸이 간지러워가지고 진짜 피날 정도로 끓여가지고 이불 요 커버를 갖다 한 두 번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지라고 하고 이거는 문제가 조금 뭔가가 내가 바라봐야 될 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조금 뭐랄까 약간은 살짝 메타인지처럼 떨어져서 보면서 아, 조금 개선하는 쪽으로 갔지. 뭐랄까, 그러니까, 이 수치심 때문에 제 몸을 갖다 근지러워 끓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내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좀 개선해 가는 게 점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근데 깨달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음, 행동하는 자체도 모든 것이. 근데 점수에서는 그 소공님이 표현하신 몸에 대한 거니까 몸의 반응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뭐랄까 조금 같이 몸과 소통하면서 몸의 이야기를 듣는 거라는 생각이 점수라는 게 저는 조금 지금 많이 떠오르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말을 전달을 잘못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무관함이라는 거는 해도 안 해도 상관없는 거가 이렇게 딱 중심에 잡혀 있는 그 느낌,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응? 부모님이 네, 나가서. 은미님 음. 예, 나가시구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음, 수현님이 지금 표현하셨다시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 가지고
내가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연기에 따라 가지고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중이다. 그러면서 가는 것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 화가 나면 화를 내도 되고, 예, 근데 또 뭐, 안 내도 괜찮고, 예, 그런 거지. 예, 예, 예. 무관하니까 화를 안 내고, 무관하니까 마사지 안 받고, 요런 뜻은 아니었다는 예, 그렇죠. 전달을 제가 뭐 똑바로 안 했는지 어쩐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시간이 10시 50분이 되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예, 각해님이 한번 첫 말씀 하시고 지금 그 사이에 다른 별다른 말씀 없으셨는데 혹시 뭐 각해님 마무리 발언이라던가 아니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으시면 예, 좀 짧게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오늘 그 정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겪고 지금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고 그런 걸 주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채롭고 재밌는 그런 수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고 점수의 측면에서는 결국 점수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깨달은 사람의 일이니까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돼야 된다는 도노는 그냥 깨달음이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데 그냥 딱 단절돼 버리는 거니까 점수는 백인백색일 수밖에 없고 결국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 듣고 있다가 좀 느낀 거는 첫 번째가 결국 모든 게 생각의 일이라는 거예요. 점수는. 다 생각의 일인 걸 알고 그게 배경에 깔려 있는 거지. 이래도 생각이고 저래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생각의 일이고 헛개비 같은 거지. 그게 항상 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무의식적인 영역에서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난리를 치고 그래도 전부 다 생각이야. 그거를 알면은 이 생각에 막 잡혀 들어가고 내가 뭘 하고 뭘 난리를 치더라도 결국은 이게 모래성이고 허거운 꽃 같은 경우 그런 게 음,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다 생각의 일이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무관해진다는 거고 그게 결국은 동일시가 또 결국은 안 된다는 거고 바로바로 돌이켜진다는 거고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어, 이래도 좋고 그게 이제 한쪽에 괜찮아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뭐 모든 게 생각의 일이라는 거 그게 저 전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걸 잊어버리면은 자꾸 내가 뭘 하려 그래 어떻게 이게 왜 그렇지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결국 서술적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그냥 저절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내가 알아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알아차리는 게 오직 알 뿐인 게 생각의 일이라는 게 자꾸 깔려 있고 그게 힘이 강해지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원인을. 자꾸 그냥 보고 알아차리고 알아차려지다 보면 안 돼도 상관없는 거고. 근데 안 보이는데 보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거 왜 이렇지? 왜 이런 게 일어나지? 하고 자꾸 안 보이는데 보려고 하는 거는 그건 생각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자꾸 생각하고 이제 동일시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괴롭겠죠.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든지 말든지이긴 하지만 점수에서는 내가 하는 것도 쓰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거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천차만별이 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생각의 일이니까 예. 그게 깔려 있다면은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그냥 마무리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그 모처럼 깨달음 수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유튜브에 올릴 텐데 오늘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정말 고민이 됩니다. 네,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단톡방에서 하나씩 받으시죠. 네, 단톡방에서. 하나씩만 올려주시고 네,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근데 뭐 길게 이야기하기보다 짧게 하나씩 던져주시면 네, 그걸로 제가 제목을 달아볼게요.
네, 그러면 이번 수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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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